자, 낙동강 벨트가 왜 중요하면 이거 보세요. 이 벨트를 국민의힘이 꽉 쪼아버리면 부울경을 다 먹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막 피범벅 피칠갑 연산군 공천이 되니까 김두관이 뭐라 그랬어요? 아, 우리 다 졌다. 낙동강 벨트에 민주당 전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 국민의힘이 사실은 추가적인 전략이 나왔어야 돼요. 지금 마지막 희망은 그나마 자, 근데 이제 낙동강 벨트인데 벨트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도 바지를 입었을 때 벨트를 안 하면 이게 뭔가 좀 어색해. 뭔가 허전해. 선거에서 벨트가 왜 중요하냐면 이 벨트가 전체 선거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한강벨트. 지금 이제 팽팽한데 이 한강벨트 무너지면 서울에서는 이길 데가 없어요. 왜? 한강벨트를 국민의힘이 이겨야 강북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어요. 한강벨트에서 국민의힘이 교두보를 만들어야 항상 강남 3구만 이야기하잖아. 항상 서초, 강남, 송파 지겹도록 듣잖아요. 이제 결국은 용산 정도, 그 다음에 나경원의 동작 정도. 그러니까 강북은 응감샘심, 국민의힘은 꿈에도 못 꿨어. 그런데 자, 한강벨트에서 교두보가 나와야 여기가 일단 약진을 해야 강북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북도 노려볼. 자, 이제 마침 나왔네. 자, 낙동강 벨트가 왜 중요하면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가 꼭 한강 벨트 같아. 그러니까 이게 낙동강을 두고 그래서 벨트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벨트를 국민의힘이 꽉 쪼아버리면 부울경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 벨트를 뭐 10개 지역이라고도 그러고 뭐 9개라고 그러는데 10개로 해요. 그냥 10개 좋아하잖아. 근데 10개인데 이 10개에서 절반을 누가 가져갔어? 지난번 2020년에 이 낙동강 벨트, 부산에 다른 데도 민주당이 당선된 데도 있어요. 낙동강 벨트 10곳 중에서 5군데를 어디가 가져갔냐? 민주당이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를 절반 10군데 중에 절반을 가져갔다면 이건 볼 것도 없어. 그냥 민주당 승리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볼 것도 없어. 그냥 민주당 승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은 자, 이거 얼굴 화면 좀 내려봐요. 그러면은 자, 저 지역에 오른쪽에 보면은 부산 북갑 있잖아. 북갑. 저기가 전재수가 현역이야. 근데 여기에 전 부산시장을 한 서병수를 갖다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병수가 원래 해운대였는데 서병수를 옮겨가지고 야, 전재수를 네가 가서 좀 격침시켜. 그래서 병수, 재수, 수수대전이에요. 그 다음에 좀 위로 올라가 보면 경남 양산을이야. 여기가 투김스 대전이에요. 투김스. 김태호, 김두관. 김두관도 전직 경남지사, 김두관도 전직 경남지사. 경남지사가 양산에 와서 치고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보면 김해갑이 있죠. 두 번째. 왼쪽에 두 번째. 김해갑이 민홍철이야. 민주당인데 현역이야. 여기에 박성호랑 붙어 있고. 여러분들, 김해는 갑을 국회의원 2명인데, 김해시에 김해 김수로왕 있잖아. 김해 알잖아요. 김해공항. 자, 이 김해의 가벌의 2명이 다 민주당이야. 자, 근데 여러분들, 김해 그러면 누구예요? 김해 그러면 진영 그러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죠. 노무현이야. 이걸 2개를 민주당이 다 먹은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내려와 봐요. 자, 여기가 이제 부산 사갑의 최인호가 현역인데, 최인호는 완전히 부산 바다 사나이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사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을이 조경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요. 원래 조경태도 민주당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낙동강 벨트가 어이씨 이상하네. 낙동강 벨트가 갱상도인데 왜 이렇게 민주당이 많이 6.25 때 무진장하게 피난 내려온다가 낙동강이에요. 그리고 호남 사람들이 무진장 온 곳이 낙동강이야. 호남 인구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양산도 그렇고 김해도 그렇고 부산
사 이쪽도 다 민주당 쪽 공장지대 공장. 그래서 예전에 이 공장 쪽에 사상도 그렇고 사도 그렇고 왕창 호남 인구가 대거 이동을 해왔던 곳이 바로 이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갱상도니까 막 국민의힘 묻부라 이게 아니라니까. 그만큼 어려운 데예요. 근데 이 낙동강 벨트의 상황이 어떠냐면 3월 초에만 하더라도 3월 초에 지금 여기 양산을이죠. 양산을에 김두관, 민주당에 김두관이 이제 김포에서 국회의원을 했다가 양산에 내려가서 이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고향은 남해야. 알잖아요. 이장부터 좀. 그런데 김두관이 민주당에서 막 피범벅 피칠갑 연산군 공천이 되니까 김두관이 뭐라 그랬어요? 아, 우리 다 졌다. 낙동강 벨트의 민주당 전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 국민의힘이 사실은 추가적인 전략이 나왔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배종찬 소장이 했고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게 방송 다시 보기로 보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꿈쩍도 안 해. 무슨 똥배짱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이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여주세요. 낙동강 벨트의 서병수, 전재수, 수수대전 보세요. 자, 이대로 되리라는 법은 없어요. 판세가 또 바뀔 거야. 서병수가 또 앞서는 조사 결과가 모레쯤 또 5일 후쯤 일주일 뒤쯤 나올 수도 있어.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 일단은 조사 결과가 한국갤럽인데 전재수는 그랬죠. 전재수는 45가 우리가 이빠이라 그랬잖아. 근데 48이니까 3%포인트를 더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이 지역이 바로 노무현이 2000년도에 가서 여러분들 노무현을 밀어주십시오. 노무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던 그 지역이에요. 전재수가 노무현의 남자예요. 지금 죽을 똥 살 똥 죽으라고 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 자, 서병수는 부산시장을 역임했지만 재선에서 오거돈한테 패했어요. 참패를 했어. 그러니까 부산시장 출신 중에서도 동생도 국회의원이에요. 서범수. 울산이죠. 울주.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대중적인 인지도나 부산에서는 유명해. 친박에 또 박근혜의 남자였기도 했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어. 근데 이 서병수의 경우에는 굉장히 진중하고 이런 건 있습니다만 좀 심심해요. 팍 하고 대중을 끌어안지 못해. 그러니까 뭔가 2%가 부족했는데 지금 40 근처까지는 갔잖아요. 39까지는 갔으니까 꽤나 많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죽자고 덤벼드는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야. 참 부산인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그러면 PK니까 박근혜가 가면 되겠어요? 어린 반프로지도 없죠. 이명박이 가면 되겠어요? 자, 여기를 만약에 서병수를 윤석열로 바꿨다? 될 것 같아요? 안 돼. 지금 마지막 희망은 그나마 한동훈밖에 없어요. 한동훈 대 전재수가 되면 상당히 팽팽해질 수가 있어. 서병수도 지금 자기 잘났다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니야. 여기도 지금 그런 지역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쉽지가 않아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심상치가 않다. 심상치가 않다. 제 기억에 나는 게 뭐냐면 2016년에 당시에 새누리당이었죠. 많은 신문들이 2016년에 국민의힘이 그때 여러분들 2016년 생각하실 때 옥새 들고 나르시아 생각하면서 국민의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에요. 유승민 전 의원 관련해서 뭐 찐박, 진박, 참박 집권 여당에 여러분들 문제가 많은 걸 생각하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더 아수라장이었어요. 왜? 안철수가 뛰어나와가지고 뛰쳐나와서 국민의당을 차려요. 거기에 박지원도 가고 김한길도 가고 여러 명이 갔단 말이에요.
그때 생각하면 그래서 오죽했으면 호남 사람들이 그때 전라남도 광주 사람들이 문재인이 오지 마라 그랬어요. 문재인이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라남도를 광주를 국민의당이 싹쓸이를 하잖아요. 사실은 더 아수라장이었어. 민주당이 더 아수라장이에요. 심지어는 문재인 당시 대표는 물러나고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박아넣었잖아요. 2016년에. 그런데 왜 여당인 새누리당이 망한 줄 아세요? 새누리당이 망한 줄 아세요? 그 자만심, 오만방자한 시금방진 생각. 이기겠지. 이기긴 뭘 이겨요? 그러니까 선거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뭐 어디서 이상한 거 듣고 와가지고 뭐 이게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는 방법을 적용시켜야 돼요. 이길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집중시켜야 돼요. 그게 아니면 선거는 쪽박 차는 거예요. 대박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보여드렸지만은 후보자들로는 안 돼. 후보자들로는 지금 안 돼요. 후보자들로서는 지금 이 선거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정당 지지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의힘이 큰 논란을 빚었던 이슈들이 이제 좀 잠잠해지니까 의대 정원도 그렇고 조금씩 회복이 될 거예요. 회복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후보 경쟁력인데 마포울에서 정청래, 함은경, 정청래, 함은경 아무리 갖다 들이대봐야 안 돼. 나경원은 돼요. 그래서 동작은 왜 되느냐? 동작은 나경원이 자기가 후광효과잖아. 굳이 나경원 대신 윤석열, 나경원 대신 한동훈 넣을 필요가 없어. 나경원이 그냥 그 정도급 인물이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또 동작을은 굉장히 강남의 성격이 강한 지역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뭘 합시고 그렇게 막 뻔질나게 가서 지원을 해주는지는 모르는데 류3령 후보자 자체가 그렇게 막 파괴력이 있고 그러니까 류3령 같은 사람까지 후보자까지 당선이 되려면 말 그대로 전국적인 바람이 2010년에 무상급식처럼 불면은 민주당이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것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경원은 그래도 본인이 인물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간다. 또 지난번에 전당대회에서 약간 짠한 것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뭔가 밀려나면서 사람들 마음에 동작 구민들의 유권자들의 생각에 그래 경호이가 좀 짠하다. 좀 안 됐더라. 그래 경호나 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선거에서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유권자들도 하여금 미안하게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배종찬 소장은 선거 안 나냐. 저는 나가면 난리가 나겠죠. 막 다들 뭔가 못 먹어서 불쌍해 보이니까 막 추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안 나가요. 더 살찔까 봐.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근데 제가 희망적으로 그냥 희망을 일부러 근거 없이 불어넣으려고 야부리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빅데이터 상으로 24일을 기점으로 반등이 되는 조짐이 보여요.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지금 지지율이 서로 비슷하면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한쪽이 힘이 세면 아예 우리가 고개를 숙으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둘이 비슷하면 이게 엉망진창. 그래? 네가 지지율이 세? 아니야 내가 더 세? 그래? 이러면서 싸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적어도 수도권은 모르겠지만 수도권도 그럴 수 있어요. 서울은 그럴 수가 있어요. 자, 민주당 지지율이 별로 높지가 않은데 민주당이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당연히 조국혁신당 찍으로 나온 사람들이 민주당 찍겠다고는 여론조사에서 말 안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누굴 찍겠어요. 당연히 민주당 찍겠지요.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주 사이가 좋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알 수가 없어요. 또 조국혁신당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이재명 싫어서 이재명 민주당을 싫었으면 민주당을 안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민주당 찍어버리게 되면 또
자칫 잘못하면 그거는 마치 민주당의 승리가 돼버리면 조국 혁신당의 승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민주당의 딜레마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여파를 미칠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